슬펐어요. 슬펐죠. 네. 네. 이제 갱년기의 좀 특징을 좀 알아봤는데, 사춘기에 대한 특징이 좀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보고 싶네요. 특히나 저는 사춘기 때 좀 예술에 좀 집착을 하고, 책에 집착을 하고, 예, 뭔가에 좀 집착을 하게 됐었는데, 왜 그런 증상들이 좀 나타나는지, 우리 네. 고리들쌤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춘기 들어가기 전에 아까 그 집시에 대해서 아직 그걸 집착하고 계시는 저한테 집시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해줘서 좀 섭섭했는데 저는 이치현과 번님들이 생각이 집시 여인 좀 너무 클래식만 나와서 제가 한번 가요를 한번 네. 떠올려봤고요. 사춘기하고 갱년기를 사춘기만 딱 잡아서 좀 제가 얘기를 하기보다는 여기 이제 연령대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사춘기를 중심에 놓고 좀 인생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니체가 한 말이에요. 니체가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에 밧줄이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태어나서 쭉 이렇게 인간으로 변했다가 쭉 가다가 이제 초인이 돼가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이제 짐승에서 초인이 될 때 대표적으로 겪는 무슨 갈림길이 사춘기하고 갱년기인 거죠. 그래서 갱년기 때 이제 아까 그 왈리도 수도원으로 갔는데 실제로 이제 인도 같은 데서 보면은 그 남자들도 나이 50이 넘으면은 출가를 하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요즘에 졸혼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제 좀 일찍 각방을 쓰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사춘기와 갱년기를 어떻게 해볼까? 뭐 그거는 봄과 가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건데 어쨌건 사춘기에서 갱년기로 넘어가는 동안 우리 인간들은 이제 계속해서 어떤 호르몬이라든가 감정 물질이에요. 호르몬이 별명이 감정 물질인데 감정 물질에 계속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어리든 많든 간에 그 어떤 그 열정의 노예로서 좀 살아가는 듯한 그런 방황을 하게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제가 명언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이제 이성은 열정의 노예다. 데이비드 휴메의 명언이고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괴테의 노력이고 이게 이제 사춘기와 갱년기 동안에 평생 이어지는 건데 제가 정원 가꾸기로 사춘기와 갱년기를 비교해보는 게 참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는 야생에 들판이 있었는데 불도저하고 포크레인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정원을 가꿀 준비를 막 하는 거죠. 그러다가 사춘기가 왔을 때는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정원을 가꿀 때. 근데 사춘기 때 정원을 가꿀 때는 주로 이제 과실수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그 정원을 돌아다니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따먹을까.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떤, 취업이라든가 진로하고 관련된 그런 그런 나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모들이 좀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너는 이 나무를 심어야 되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기후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남도 쪽에 가면은 바나나가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열대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도 쪽에서 부모가 예전에 대구에서 사과가 잘 됐어. 그래서 너는 사과나무를 심어야 돼 이러거든요. 근데 이미 기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사과가 어디에서 가장 잘 되냐면 강원도 고성에서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맛있는 사과를 먹기 위해서 북한하고 통일을 하지 않으면은요, 맛있는 사과를 먹을 수가 없대요. 기후변화. 사춘기 얘기만. 제가 좀 우주로 날아가는 좀. 그래서. 끊을 길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데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사춘기 진로 지도가 우리가 아이들이 스스로 본능적으로 나는 어떤 나무를 심을까를 좀 허락해줘야 된다. 뭐 이런 측면이 좀 필요하다 이거예요. 사춘기 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은, 10세 때까지 두뇌에서 시냅스를 최대치를 만들어요. 10살 때까지. 그러다가 11살 때부터 사춘의 춘자가 무슨 춘자냐면은 그게 번식기라는 뜻이에요. 짝짓기.
짝짓기할 춘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봄을 생각한다. 그걸 좀 완화시킨 거죠. 실은 짝짓기를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사춘기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꼬마 신랑도 있었고 14살, 15살 때 시집도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결혼 적령기가 30대 이후로 넘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은 사춘기인데 이 봄 구경을 할 수가 없는 시기가 된 거죠. 결혼 연령이 뒤로 늦춰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그런 어떤 방황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 시냅스 두뇌 얘기로 건너가서 좀 마무리를 짓자면 그래서 자기가 심고자 하는 나무, 자기가 고른 나무만을 키울 수밖에 없도록 그 장점을 키울 수밖에 없도록 두뇌가 바뀌는 시기가 또 사춘기란 말이죠. 그래서 쓸만한 나무 하나를 그 나무가 무슨 과일이 열릴지를 너무 따지지 말고 사춘기 때는 그 어떤 뭐 하나를 한번 정성스럽게 심어보는 이런 체험이 참 중요하다.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과실수를 심는 정원에서 갱년기로 좀 넘어가다 보면 그거만 언급하고 그거는 넘어갈게요. 조금 이따 나중에 조금 이따 할까요? 설명하셔도 돼요. 갱년기 제 얘기니까. 종합적으로 이따가 그 2부에서 네. 얘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사춘기 좀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해보고. 그쵸? 사춘기에 대해서 또 하나를 그 얘기를 해봐야 하나만 될까요? 더 짚어주신다면? 사춘기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얘기에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기후변화가 이제 우리 사춘기 아이들한테 다가오는 최대의 기후변화가 뭐냐면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기후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전혀 없었던 인공지능하고 로봇이라는 그 배경이 깔리게 되는 그런 기후변화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의 사춘기와 지금의 사춘기의 지금 오늘날의 사춘기의 차이점은 과거에는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한테 호모 사피엔스, 너는 사고력을 키워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의 사춘기 아이들한테는 사고력보다는 너는 노는 능력, 호모 루덴스, 잘 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옮겨갔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여러분 유태인들에게는 사춘기가 없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실제로 이제 유태인 교육을 전공하는 그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유태인들은 사춘기가 없대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춘기에 중2병이라든가 이렇게 반항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왜 사춘기 없이 예를 들어서 갱년기를 맞이한 부모 세대하고 갈등이 없이 어떻게 그냥 넘어갈까요, 유태인들은? 그걸 보니까 그 기저에는 뭐가 기초적인 그 마인드,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은 유태인들은 그 굉장히 독실한 신앙인들이죠. 유태교인들이죠. 대부분. 유태교 경전에 자식을 보는 관점을 신이 나에게 잠시 맡긴 손님이라고 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 때부터 사춘기가 될 때까지 그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나무를 심는 것이라든지 아이들이 방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뭐가 잘 안 들어가냐면은 지도, 관리, 억압 이런 것들이 아예 그 유태인 사회는 그게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 때 부모를 친구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관리하는 어떤 관리 감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 갈등을 얘기하게 되고 하면서 뭔가 갈등 없이 사춘기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만 좀 얘기하고 뭐 또 시간이 얼마나 됐나 모르겠네요. 9분이나 지나갔네요. 좋아요. 우리 사춘기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우리 스케월드라는 곡을 작곡한 우리 이상원 군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음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랑에 눈뜨지 않았지만 현재 그 두려운 감정, 사랑에 대한 감정, 그리고 또 친구들과의 우정에 대한 감정들,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감정들을 이 곡에 담아봤다고 합니다. 개성 이런 것이 바로 사춘기